이래서 K8 하이브리드가 출고되기 1년 반이나 걸리나봐요. 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해서 3,49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랜저는 기본 등급만 해도 옵션이 좋습니다. 각종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풀 LED 헤드램프와 전자석 이중접 합차 함유리 등 고급화 옵션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들어와 있으니까 따로 옵션 넣을 필요가 없죠. 전자석 천연 가죽 시트에 앞좌석 전동 시트까지 있으니 소나타 사느니 그랜저 산다는 말이 허세는 아닙니다. 여기에 꼭 넣어줘야 되는 게 바로 현대 스마트 센스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추가되어 장거리 운전 시 편하기도 하고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리미엄 초이스나 파킹 어시스트 같은 건 몰라도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어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랜저쯤 탄다는 건 이미 부부생활 오래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와이프와 차에서 무드 잡을 일이 있나요? 아니죠. 없죠. 오히려 무드를 잡으면 안 되는 사이죠. 그렇다면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 전동 트렁크 없는데요. 하지만 그랜저가 무슨 SUV도 아니고 트렁크 자주 열고 닫을 일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죠. 오히려 전동 트렁크는 느리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굳이 이 옵션에 목 맬 필요는 없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서라운드 뷰가 주차할 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급으로 큰 차가 아닌 이상 서라운드 뷰가 뭐 꼭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인조 가죽이나 끈적하게 덮지 천연 가죽 정도 되면 인조 가죽처럼 살에 쫙쫙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꼭 필수일까 싶더라고요. 스웨이드 천장재 없는데요. 천장과 필러 부분이 스웨이드로 바뀌는 건데 뭐 우리가 운전하면서 천장을 보면서 운전하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뒷좌석 도어 커튼 없는데요. 이게 뒷좌석에 아이가 있으면 자면서 눈부시지 말라고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아이가 어리다면 어차피 이거 혼자서 못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른이 올려줘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할 거면 아예 암막 커튼 달아주는 게 낫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랜저가 기본적으로 12.3인치에 LCD 계기판이 달립니다. 그거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을 달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르블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3,72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프리미엄에서 옵션 넣는 게 나은지 르블랑을 사는 게 나은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프리미엄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넣고 프리미엄 초이스 넣으면 가격은 3,572만원으로 르블랑보다 50만원 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르블랑엔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런데 프리미엄에서 이 세 개 옵션 더 챙기고 싶다고 105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넣으면 이제 가격은 3,677만원입니다. 르블랑보다 오히려 55만원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르블랑에선 18인치 휠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베이지 시트, 스웨이드 천장재, 뒷좌석 도어 커튼까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프리미엄에서 어설프게 옵션 넣을 바엔 그냥 르블랑 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조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꼭 넣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 운전하면서 계기판 보랴, 내비 보랴 좀 정신없고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주행 정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정보, 후측방 사각지대 차량 유무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편해집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이미 소리로 차선 넘어가는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진동 경고 스티어링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필요 없죠. 후진 가이드 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대낮에는 이 램프 불빛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후방 카메라에 주차선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까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없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메모리 시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쓰지를 않을 테니까요. 전동 조절 스티어링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높이를 자주 조절하나요? 아니죠. 어차피 차 한 번 사서 세팅하면 만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없는데요. 하지만 조수석 사람이 뭐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없나요? 어차피 지금도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정까지 운전자가 해줘야 할까요? 솔직히 운전자는 운전하라 정신없는데 이것까지 건드려주면 너무 귀찮습니다. 차라리 애초에 없는 게 낫겠죠. 나파 가죽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그랜저의 천연 가죽 시트 충분히 훌륭합니다. 나파 가죽 좋기는 하지만 굳이 올라가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 플러스, 빌트인 캠 플러스 추가해서 4,13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르블랑까지는 그냥 저냥 적당히 탈만한 그랜저였다면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제대로 고급화합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도 이게 좀 좋은 점이 이지 액세스가 적용되는데요. 그랜저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스티어링까지 전동으로 적용되어 있어 타고 내릴 때 스티어링이 올라가면서 승하차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전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를 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이것 때문입니다. 다리가 긴 분들은 이 현대차의 시트가 좀 짧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쿠션 익스텐션을 하면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기 때문에 하반신이 편해집니다. 디자인 플러스는 105만원으로 이것도 좀 비싸긴 하지만 일단 19인치 휠이 들어오고 시트 가죽이 나파 가죽으로 바뀝니다. 또한 스티어링 홈 커버까지 나파 가죽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내부 재질의 급이 확 올라가게 되죠. 빌트인 캠 플러스는 이거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 이거 빼놓고 사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빌트인 캠 플러스에 묶여있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불빵 넣는 김에 겸사겸사 넣는다 생각하고 빌트인 캠 플러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다니는 그랜저 보시면 뭐가 캘리그래피고 뭐가 일반 그랜저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네,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돈을 더 쓴다는 건 좀 아깝죠. JBL 사운드 시스템 없는데요. JBL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브랜드죠. 보스나 하만카돈이나 메르디앙이면 돈 쓸 마음이 열릴 텐데 JBL은 좀 김이 셉니다.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 없는데요. 이걸로 뒷좌석에서 볼륨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들이 건드려서 정신없지 않을까요? 가죽 시트에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지금도 나파 가죽으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굳이 여기에 퀼팅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그랜저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빌트인 캠 추가해서 4,296만원입니다. 솔직히 3번 조합으로 사느니 그냥 4번 조합 사는 게 낫습니다. 163만원 더 주면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휠로 바뀌는데 이거 그랜저 오너들은 딱 보면 다 알아보죠. 또한 인조 가죽이 콘솔 어퍼, 사이드 파넬에 덮이고요. 도어 트림 가죽도 퀼팅 가죽으로 덮이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어링 가죽도 반펀칭이라 그립감이 더 좋고요. 뒷좌석 목베개나 고급 카메트 등 익스클루시브에선 절대 없는 고급 옵션들 때문에 확실히 내장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고급형 암레스트 중형차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옵션이라 이거 딱 내려놓으면 왠지 고급차의 뒷좌석 느낌이 바로 나죠. 이거는 뒤에 아무도 안 탄다고 해도 간지용으로는 꽤 괜찮은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이게 브랜드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사실 현대차든 기아차든 보스, 메르디앙, 하만카돈, JBL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한 JBL 사운드 시스템 노래 듣기에도 충분히 좋으니까 저는 이거 어지간하면 챙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3,49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해서 지능형 안전장치 기본으로 장착되고 12.3인치 계기판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전자석 열선 시트, 앞좌석 전동 시트, 가죽 재질도 천연 가죽으로 들어가고요. 앞 유리뿐만 아니라 전자석 도어에 이중 접합 차음유리 적용됩니다. 뭐 더 이상 옵션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구성이 훌륭하죠. 하지만 이번 그랜저의 킬링 등급인 르블랑을 안 쳐다볼 수가 없죠. 르블랑에서 옵션 구성하실 분들은 225만원 더 주고 이번 조합 3,72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에 앞좌석 통풍 시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그랜저다운 고급 옵션 다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가짜 고급은 싫다, 진짜 고급스러운 그랜저를 타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411만원 더 주고 3번 조합 4,133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9인치 알로이 휠에 전동 조절 스티어링과 실내 곳곳에는 가죽이 감싸지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전자석 나파 가죽까지 고급스러운 옵션과 내장 재질 대거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왕 4,000만원 넘은 거 캘리그래피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싶으신 분이라면 163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296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내외장에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퀼팅 패턴이 들어간
다양한 나파 가죽 시트, 12개의 JBL 사운드 시스템까지 뭐 다 들어와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에 비해 내장 재질은 좀 떨어지지만 옵션으로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나파 가죽은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 조합이나 돈 좀 더 주고 4번 조합 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동급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K8과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고 싶은 그 차 제네시스 G80을 놓고 비교해 볼 텐데요. 저는 그랜저가 2급에서는 가장 큰 차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네요. K8은 그랜저에 비해 길이는 25mm, 휠베이스도 10mm 더 큽니다. 앞으로 나올 신형 그랜저는 아마 K8보단 더 크게 나올 텐데 도대체 2급의 차들은 어디까지 커질 생각일까요? G80은 길이는 5mm, 폭은 50mm, 휠베이스도 125mm나 더 큽니다. 물론 실제 실내 공간은 전륜 구동인 그랜저가 더 크긴 한데요. 그래도 비율로 보면 G80이 더 늘씬하고 이뻐 보이긴 하죠. 차량의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K8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를 놓고 비교해 볼 텐데요. 3번 조합 기준 K8은 35만원 더 비싸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26만원, K8 하이브리드는 무려 522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선뜻 300만원이나 더 주고 사기엔 뭔가 아쉬운데요. 주유비를 비교해보면 휘발유 2,0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랜저 2.5는 1km당 172원이 소모됩니다. 10만 킬로 주행시 1,724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하죠. 그에 비해 K8은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15만원 덜 들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408만원, K8 하이브리드는 무려 555만원이나 덜 듭니다. 역시 대세는 하이브리드인 걸까요?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와 5년 동안의 자동차세, 10만 킬로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그랜저 2.5는 총 6,439만원이 됩니다. K8 2.5는 처음엔 3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3만원 비싸지는 걸로 두 간의 폭은 아주 약간 줄어들었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326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11만원 더 저렴해집니다. 이래서 길거리에 그렇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많았나 보네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 K8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522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198만원 저렴해지는데요. 연비도 연비지만 1.6 배기량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거의 4분의 1 토막 나기 때문에 확실히 유지비 면에선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K8 하이브리드가 출고되기 1년 반이나 걸리나봐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2022년형 그랜저 상품 구성이 좋아진 건 맞지만 역시 유지비를 생각하면 K8 하이브리드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